장묘풍수 제41편이고요. 이번에는 대한민국 봉안묘지 설정관계예요. 우리나라 봉안묘지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봉안당 기준으로 관찰할 때 아무런 설정이 없어요. 마치 우리들의 집에서 창고 정도 수준인 걸로 보여져요. 우리들이 집에 들어가면 거실이라면 TV도 있고 소파도 있겠죠. 방이라면 침대도 있고 화장대도 있고 주방이라면 싱크대도 있고 냉장고도 있죠. 물론 그 집은 도배도 하고 커튼도 치웠겠죠. 우리들이 이해하는 집은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고급이든 저급이든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들의 주택 구조인 반면 창고 구조는 그저 농구개나 놓고 어떤 그릇이나 아니면 단지 정도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용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파도 없고 TV도 없고 냉장고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도배 당연히 안 하죠. 거미줄 쳐 있죠. 이런 구조예요. 여기서 우리나라 봉안당은 분명히 묘지죠. 그런데 묘지로서 우리나라 체계를 단 1도 반영시키지 않았어요. 그저 목욕탕의 탈의실 정도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지고 싶은 내용이에요. 오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런 거로 주제를 요구람이라 해보았어요. 요구람도 작은 주택이죠. 요구람에서 완성될 수도 있고 완결될 수도 있고 종료할 수도 있고 요구람이 일반 선산 묘지로 갈 수도 있고 봉안당으로 갈 수도 있어요. 저는 오늘 봉안당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봉안당도 묘지고 그 묘지라면 고인이 모셔져 있는 또 각실이 있잖아요. 그 각실이 묘지예요. 진짜 묘지는 각실이에요. 왜? 그 봉안당에 대통령이 와 있고 동네 아저씨가 와 있다면 대통령은 대통령 묘지인 것처럼 동네 아저씨는 동네 아저씨 묘지인 것처럼 컨셉을 잡아줘야죠. 그 컨셉은 우리 식이 돼야 될 거고요. 그러나 그곳에 모셔지는 순간 죄다 모두가 동네 아저씨가 되는 컨셉이니까 그것도 동네 아저씨 창고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 부분이 문제라고 봅니다. 우선 제가 자료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은 동영상 제가 플레이 제가 중국에 가서 요구람을 구입해오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에서 종사하시는 저와 같은 동료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또 묘지 사업을 하시거나 봉안당 사업 하시죠? 그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는 신식 장례나 신식 장묘가 엄청나게 확장되었어요. 화장률이 90%예요. 이게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우리 문화가 잘 반영된 가운데 신식을 받아들이려면 상당히 긍정적이라 할 수 있겠지만 물밀듯이 밀려 들어온 외세 문화가 족보도 없이 무차별하게 들어와서 우리 문화를 완벽하게 파괴하고 있다면 긍정적이라고 할 수만은 없어요. 저는 위험한 과도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식 묘지 문화에서 이런 부분이 서서히 받아들여졌다면 그 충격이 그래도 적을 텐데 너무 급속히 우리 문화 속으로 침투하는 과정에 우리식인지 그들식인지 알 수 없음들이 1년 뒤고 2년 뒤고 10년 뒤고 20년 된다면 우리 후배들이 바라보는 관점은 또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중국 갔을 때 요구람을 구입하는 그 영상 잠시 보여드립니다. 이분이 무료로 이곳이 요구람 판매하는 상점이에요. 이건 안에 있고 장례용품 상점입니다. 장례용품점에서 다른 용품도 팔았지만 요구람을 특화해서 판매하고 있었고요. 중국 요구람은 우리식 요구람처럼 되어 있지 않았어요. 우리식 요구람처럼
용기 요구람도 있기는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8대2 비율로 보였지만 예전에는 100% 이런 유골함이었겠죠. 이건 유골함이라기보다 유골집이에요. 어떻게 보면 유골관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입니다. 이들 컨셉은 내부 외부 할 거 없이 모두가 그들의 문화 전통 모두 최대치로 탑재시키고 반영하고 있었어요. 이 부분은 음양각의 글씨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림으로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 부분 보여드립니다. 아예 북두칠성이 심어져 있네. 이 부분은 북두칠성이에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왕이 있었죠. 조선시대 왕이 어떤 왕은 불교와 매우 가까운 왕도 있었어요. 그 전때 고려시대 국사를 두었었잖아요. 그때부터 그랬어요. 어쨌든 유교 정권이긴 하더라도 불교와 가까웠던 왕이 있더라도 모두가 칠성판 위에 누우셔서 갔어요. 중국과 일본을 관찰하면서 그들은 장례 과정에는 종교색을 그렇게 깊게 반영하지는 않게 보였어요. 그런 측면도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단순 비교상 우리 환경과는 전혀 다르지만 그런 부분에서 두려운 점도 있었어요. 이 부분 제가 관찰할 때 기독교인이 분명함에도 칠성인묘를 새겨서 칠성인묘가 새겨진 요구람을 통해서 장례가 모셔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 나가야지. 아니 여기는 있는데 여기는 없거든요. 아니 노는데 어제 있었잖아. 5kg 들고 그거 놓는 거예요 그냥. 두 개를 가리. 예, 이 부분 어떤 요구람은 글씨나 그림을 통해서 내부를 아주 정교하게 그들 문화를 그들의 내세 문화, 장례 문화, 묘지 문화를 자세하게 연출하고 표현해서 탑재시켰어요. 또한 요구람은 우리들의 방에 도배도 하고 커튼도 치었던 것처럼 아주 고급스러운 소재로 이렇게 도배하고 커튼 치었어요. 이렇게 도배하고 커튼 친 요구라면은 칠성인로를 별도로 구입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어쨌든 이 요구람이나 저 요구람이나 공이 칠성인로는 사용하고 있었고요. 이 요골관은 내부나 외부나 죄다 모두 다 그들식으로 정교하게 집처럼 기둥도 세우고 지붕에 기와까지 올려서 그렇게 판매하고 있었어요. 그곳에 조상님을 모신다면 완벽한 그들식 유택이 되는 거죠. 우리식 유택도 왕릉을 보면 체계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요. 그것을 모방해서 우리식 유골함이 되었던 유골관에 탑재시켰어야 됩니다. 또 봉안당 각실마다 그런 기법을 사용해서 우리식으로 탑재시켰어야 돼요. 고인 특성에 맞게 그곳에 그런 부분을 입혀드렸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과도기라 하더라도 목욕탕 탈의실이나 동네 아저씨 창고 정도의 컨셉으로 가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구입하면서 이거 설명했던 영상 잠시 더 보도록 할게요.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못 이지 봐요. 가격 차이지. 이게 차이가 있는지 있는 거. 네, 짧은 요구람이지만 빨리 돌려볼게요. 이렇게 구입을 해요. 이곳을 이렇게 구입해서 제가 캐러에 담고 한국까지 가져오는 과정은 사실 어려워요. 이거 무겁고 부피도 많이 나가고 저의 짐도 있는데 이게 사실 불가능하지만 우리 동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있잖아요. 우리 동료들도 이 부분을 알아야 우리 동료들이 인도하는 조상님의 요골관이 되었던 아니면 봉안당이 되었던 그곳에 부족한 부분을 보고 미안해할 수 있어요. 미안함이 우러나면 개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 때문에 제가 이렇게 중국 가서 구입해 왔다. 이런 성의가 나한테는 있었다. 예? 이 점 말씀드리면서 자료 살펴볼게요. 우선 모든 걸 생략하고 현대식 봉안당 상황 살펴볼게요. 우리나라 상황부터 살펴봅니다. 우리나라 상황은 봉안당에 전통을 입혀드린 바 없어요. 그저 동네 아저씨네 창고예요.
아무 설정도 없어요. 도배도 안 돼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곳에 계셨더라도 동네 아저씨랑 똑같은 급이에요. 마치 시체질 장례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통도 없고 설정도 안 돼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창고인지 방인지, 방이라면 누워 계시는 방인지, 대통령이 누워 있는 방인지, 동네 아저씨가 누워 있는 방인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근사하게 표현해 드리면 동네 목욕탕 탈의실 정도, 그 정도 급도 사실은 안 되지만 그 정도예요. 현재 상황이. 이제 중국 살펴볼게요. 중국은 전통 완벽하게 붙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정도 그들의 문화전통 모든 것을 포함해서 완벽하게 설정했어요. 그림으로 표현하든 아니면 그 형상으로 표현하든 아니면 글씨로 표현하든 완벽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통 개성했어요. 그들은 완벽했어요. 아무리 신식 장례든 신식 묘지든 오로지 그들 전통을 적으면 적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다 반영시켰어요. 일본, 제가 본 일본은 더 완벽했어요. 설정 더 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성 잘했어요. 우리나라 분들은 일본 가면 신식 볼 수 있다. 거기서 수목장이라면서 나무만 우리나라에 전파하신 분들 이런 부분을 보고 반성해야 될 줄 알아요. 일본 제가 가보니까 완벽하게 전통 투성이었어요. 아무리 주먹만 하던 손바닥만 하던 그 속에는 전통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들어가 있었어요. 하나도 누락시키지 않았어요. 우리처럼 나무만 심고 수목장이라든가 표성만 놓고 병장이라든가 이러지 않았어요. 자료 보여드릴게요. 이것이 우리식 봉안당이죠. 이 부분 용미리에도 있고 지방에도 있어요. 이곳에 들어가면 외형은 마치 왕릉 같지요. 그러나 이 속에는 여러분이 계시잖아요. 이 속에 예를 들어 대통령이 계시다고 해보자고요. 동네 아저씨도 계시고. 대통령 방과 동네 아저씨 방이 컨셉이 다르야 되잖아요. 면적은 똑같이 같더라도 현대식이니까. 그 소박한 면적 속에서도 최대치를 우리식으로 표현해서 여기는 대통령 방이에요. 여기는 동네 아저씨 방이에요. 이처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없어요. 대통령도 동네 창고고 동네 아저씨도 동네 창고예요. 이 속에 들어가면 그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다만 일반 선산에서 아니면 일부 공원묘지에서 우리나라 묘형 속에 이렇게 유골함을 모시는 경우도 있죠. 이때는 반쪽이지만 우리식을 어느 정도 개성했다고 봐요. 그러나 이런 부분이 이렇게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사슬 봉안당에 비하면 아주 적어요. 대부분은 이렇게 우리 조상님들을 허술하게 모셔지고 있어요. 이제 봉안당 볼게요. 봉안당이에요. 이 봉안당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때 이 부분에 고인 표시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 고인 표시를 그대로 보여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운 흔적들이 있어서 심란한 가운데 소개해드려서 죄송하지만 우리나라 봉안당 현실은 이렇게 네모진 면적 속에 그저 유골함 한 분이면 한 분, 두 분이면 두 분만 모시는 거예요. 창고에 그저 어떤 용기 하나 놓은 거예요. 뭐 종자를 담았던 무슨 씨앗을 담은 용기 창고 구석에 놓는 것처럼 그 정도 끝밖에 안 돼요. 이곳이 장관이 와 있거나 동네 아저씨가 와 있거나 모셔졌거나 없어요. 이 공간에 특성이라고는 없어요. 고인이 유명한 축구선수다. 국가대표였었어. 이곳에 표시된 바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컨셉이 우리식 컨셉이에요. 이런 컨셉, 우리식 컨셉입니다. 그저 규격화했어요. 나누기만 했습니다. 우리들이 창고로 나눴어요. 이게 분명히 유택이기 때문에
고인 특성에 따라 고인 방으로 나눠야지 되는데 창고로 나누고 분양을 해버렸어요. 임대 사업을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조상주택은 매주권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 민족만 가졌던 특권을 누린 측면도 있어요. 우리는 임대로서 조상묘지를 사용하지 않고 매지권이라는 고유 문화를 통해서 정정당당하게 등기 권리증을 갖고 구입해서 사용하는 그런 나라였었다고요. 그 부분은 예단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실현해 왔다고요. 이 부분은 임시묘지도 아니고 임시의 창고 개념인 거예요. 우리들이 목욕하러 들어가는 과정에 잠시 내 더러워진 신발과 옷을 잠시 보관하는 그런 형태의 컨셉에서 머물고 있어요. 예, 그럼 주변국 볼게요. 이 부분은 주변국이에요. 제실구지예요. 우리 사당구지라고 해도 되고 제실구지라고 해도 됩니다. 이 부분에 고인 표시가 되어 있죠. 이 부분에 제단이 있죠. 이 부분에 향단이 있죠. 이렇게 제실구주예요. 그 후면에 조상 유골함이 계시겠죠. 그렇게 되면 이곳에서는 제의가 성립되는 컨셉이에요. 부모 특성에 맞죠. 고인 특성에 맞죠. 우리처럼 아무런 설정도 없는 것과 이렇게 설정해 놓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죠. 이 고인 특성이 이런 컨셉에 어울린다면 이 부분은 설정이 없는 것과 비교할 때 하늘과 땅 차이인 거죠. 우리는 각실 각방이 다 같은 구주예요. 그렇지만 이 나라는 고인 특성에 맞춥니다. 컨셉을 그렇게 잡아요. 어떤 영역은 이런 컨셉으로 잡기도 하고 어떤 영역은 이런 컨셉으로 잡기도 해요. 고인 특성에 맞춰서 모실 수 있어요. 그 방 구조도 고인 특성에 맞게 구조 변경해도 돼요. 이것도 고인 표시가 되어 있죠. 고인 영정도 계시죠. 고인 영동도 계시죠. 고인 표지도 계시죠. 여기 지고본도 있죠. 여기 액자도 있죠. 여기 재단도 있죠. 여기 기둥도 있죠. 있을 거 다 있잖아요. 이 부분은 지고본도 있고 여러 가지 컨셉으로 보니까 무슨 연구하시던 분 같아요. 고인 특성에 맞춰 드렸잖아요. 마치 연구실이나 서재 같은 컨셉으로 해드렸잖아요. 이곳에 오면 고인 유지를 받들어서 제의가 성립될 수 있게 보여지잖아요. 계속 살펴볼게요. 이 부분 종교 특성이잖아요. 지상구달 계시고 오공이 계시잖아요. 얼마든지 종교 특성에 맞게 공양해드릴 수 있잖아요. 연화, 형, 화대도 계시잖아요. 향대도 계시잖아요. 이 부분 보시면 누구든지 우리나라 지장전을 생각하게 하잖아요. 1년 12달 365일 좋은 곳으로 가시라고 정성 보태는 것이 눈으로 느껴지잖아요. 보면서. 우리의 컨셉과 비교하면 우리 컨셉은 너무 부족하고 소홀하잖아요. 저는 어쩌면 명부전보다도 더 실감나게 보여요. 우리 부모님이 마치 극락세계에 계신 것 같아요. 이런 컨셉을 보면. 일본이에요. 일본은 무서울 정도로 전통입니다. 제가 이곳에 갈 때 마치 우리나라 강남에 봉안당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강남에. 봉안당이 빌딩에 봉안당이 있는데 완전 자동화라는 거예요. 버튼만 누르면 내 조상 유골이 내 앞에 딱 도착해서 나는 그곳에 인사드리면 된다는 구주예요. 그 구주의 관심이 가게 그렇게 설명 들었는데 저는 가보니까 제 돈으로는 100%
전통만 보였어요. 이게 일본 전통형 묘지 구조예요. 일본 전통형 묘지가 이렇게 생겼어요. 최신식 빌딩 봉환당이에요. 서울 같으면 강남에 있는 봉환당인데 완전 전통을 탑재시켰다고요. 그럼 여기서 전통을 봐야지 왜 자동 시스템을 보느냐고요. 자동 시스템 우리라고 왜 못하겠어요. 전통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일본은 화대가 무진장이 중요해요. 일본 묘지는 화대가 무진장이 중요해서 100% 탑재돼야지만 됩니다. 이 화대는 두 가지가 있어요. 꽃화대, 향화대. 향화대가 있죠? 여기에 수대도 있어요. 공식이 완벽하게 전통이 들어갔죠? 이게 일본 묘형이에요. 이 부분이. 일본 묘지는 소재가 돌이죠. 우리는 잔디나 흙이지만 일본은 돌이에요. 타평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신식 속에서 전통만 볼 수 있도록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이 전통이에요, 현대예요? 전통인 거죠. 완벽하게 전통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 부분이 카드 인식기예요. 카드 인식기를 대면 그 인식 번호에 속하는 요구함이 이곳으로 도착해요. 이곳으로 도착한 곳은 제가 말씀 올린 대로 전통 묘지죠. 이 전통 묘지를 보아야지 도착한 요구함을 보면 어쩔 건데요. 그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본 건 우리나라 컨셉을 보고 일본의 최신식 서울 강남에 빌딩형으로 되어 있는 봉환당에서 본 건 일본 전통묘지 본 거예요. 일본은 그처럼 전통을 완벽하게 아주 무서울 정도로 아무리 주먹만 하고 새끼손가락만한 묘지라도 철저하게 전통이 반영되어 있었어요. 제가 본 자연장 묘지 갈 때마다 그 부분이 완벽하게 탑재된 걸 제가 보고 느꼈어요. 그 자료도 다음에 소개해 드릴게요. 일본 유골함이에요. 일본 유골함에서 부족한 건 일본 유골함도 용기형이죠. 이 용기는 묘지로서 부족해요. 용기라는 것은 묘지가 될 수 없어요. 그저 무엇을 담는 그런 그릇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고에 있어야 어울릴 법한 거예요. 그 부족함을 전통에서 일본은 메우고 있어요. 이게 전통입니다. 이게 전통이에요. 일본은 매듭설경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본, 장이, 용고 모든 것은 매듭으로 시작해서 매듭으로 끝나요. 마치 우리나라 일제시대 전때의 상여에 매듭설경이 탑재된 것 같아요. 일본은 요즘 장래에도 매듭설경을 철저하게 탑재시켜요. 이 매듭설경을 철저하게 탑재시켜요. 이 매듭설경은 매듭설경이 있고 없느냐는 체계를 갖췄느냐 안 갖췄냐를 결정짓는 거예요. 일본이 이래서 여기서 부족한 부분을 완벽하게 여기서 체계를 갖추는 거예요. 우리들의 유골함은 박스에 담잖아요. 박스는 담는 거예요. 무언가. 무엇을 담느냐? 물건을 담아요. 사람을 담진 않아요. 물건을 담아요. 감자도 담고 양파도 담고 담습니다. 무엇으로 묶느냐? 도자기로 묶어요. 왜? 들고 가기 좋게. 사람은 들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모시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컨셉하고 일본 컨셉하고 무엇이 다를까요? 일본은 체계를 갖췄기 때문에 감흥이 되어서 생생하게 일본 시스템대로 작동하는 그런 전통 구조예요. 이거 설경 쪼가리 하나 다른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데? 대단한 겁니다. 그처럼 우리 구조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비록 이렇게 요골함의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전통 가문구를 탑재시켜서 완벽하게 보완해서 개성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국입니다. 중국은 더 놀라워요. 중국은 요골함을 안 써요. 이 부분 중국에서도 요골함 보았는데 있죠. 있는데 중국의 요골함 구조 이렇게 말하면 요골함은 안 쓴다고 말하는 것이
확실한 표현이에요. 물론 요구람이 있어요. 현대 화장이 늘어나면서 제가 본 것은 8대2 정도예요. 그러나 2는 요즘에 생겨난 거예요. 본래는 이런 유골집이에요. 정확한 표현은 유골관입니다. 화장을 하였더라도 관에 모셔요. 이 관은 어떻게 제작되느냐? 완벽하게 중국의 모든 체계를 탑재시켜서 마치 산 사람의 집처럼 죽은 사람의 집도 그렇게 꾸며요. 이 부분 우리들이 집에 도배도 하고 커튼도 치죠. 만약에 커튼이 안 친다면 커튼이 안 쳐지는 그만큼의 체계를 탑재시킵니다. 조각 형태로 그렇게 음각, 양각을 포함해서 글씨로 그림으로 하늘나라, 천상세계를 다 구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유택인 거죠. 이곳에 모셔지면 하늘나라에 누우신 거예요. 칠성일로는 당연히 이곳에 설정됩니다. 칠성일로는 우리나라의 왕도 사실 칠성판 위에 누우셔서 갔잖아요. 그때 왕이 불교 신자라도 그렇게 했어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본 건 기독교 신자도 칠성일로 위에 누워 계셔요. 누워서 가셔요. 우리와 종교를 단순 비교하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측면이 있죠. 중국하고 우리하고는 종교가 조금 다른 점들이 있어요. 이 부분도 기독교 노고가 선명해요. 기독교 노고가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칠성일로가 보이죠. 이 부분이 중국 장래의 너그러움이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중국의 요골관 중에서 최고 평범한 거예요. 최고 평범한 거. 어쨌든 구주는 가옥형이라서 집처럼 생겼어요. 집에다가 모시느냐, 창고에다가 모시느냐, 창고 속에 있는 용기에다 모시느냐, 이 부분의 차이들이 엄청나게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우리는 창고급, 봉안당은 창고급이고요. 요걸 하면 용기급이에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 제가 보고 느낀 거예요. 이런 부분을 저는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이런 부분의 비유교를 통해서 우리 동료들이 조상님을 모실 때 요구람에 모시더라도 어떻게 모실 거냐. 요구람을 박스에 담아서 보자기에 싸서 들고 갈 거냐. 물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조상 유택인데.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들고 갈 수밖에 없죠. 다른 나라는 그렇게 안 해요. 이게 유골 집이니까 들고 간다는 것이 참 잘 안 돼요. 모시고 가게끔 되어 있어요. 봉안당도 제가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참 우리가 부러울 정도로 전통을 신식이지만 참 실감나게 고인 특성에 맞게 잘 연출하셨잖아요. 이 봉안당 면적이 우리랑 똑같아요. 다만 깊이만 더 길어요. 우리는 양옆으로 좌우로 부부를 모시지만 이분들은 상하로 안쪽에 바깥쪽에 이렇게 상하로 고인을 모셔서 깊이만 더 깊지 면적은 우리랑 똑같아요. 가격대도 그 나라 특성이 있지만 도찐 개찐이에요. 다만 이런 설정에서 우리는 창고나 용기가 되고 그들은 정정당당하게 고인 유택이나 아니면 고인 방이 되는 거예요. 고인 특성에 맞게. 고인 연구실이든지. 각방이잖아요. 별실이야지 되는 거죠. 내가 대통령인데 내 방은 내 특성에 맞게 대통령 특성에 맞게 꾸며야지 발을 설정이지. 동네 아저씨네 창고처럼 해놓는다는 건 우리나라 국민 입장에서 볼 때 아무리 소박하게 생각하더라도 우리나라도 그렇게 못 사는 나라 아닌데 그 정도 창고에서 벗어날 정도로 되었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볼 때 부족한 점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부분이 우리가 풍수지리가 소멸되고 혼란기예요. 지금 장례나 묘지나 많이 혼란기예요.
이 혼란기에 처음부터 이런 부분을 수입해서 우리나라에 배포하는 그런 분들이 처음부터 체계를 잡아주었어야지 돼요. 그러나 그분들은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외국에 견학하면서 선진장례 선진묘지를 장사법 개정되기 전에 34개인가 6개 나라를 다녔다는 거예요. 나라 돈을 가지고 다녔어요. 그들이 수입해온 것이 우리들 현실에 이렇게 반영된 거예요. 잘못되었잖아요. 주변국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들에게 그걸 배포하신 분들이 계셔요. 개인 돈으로 한 게 아니라 나라 돈으로, 나라 자금으로. 이 부분 분명히 잘못되었어요. 그러면 그분들만 탓한다고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내 부모를 봉안당에 모시고 싶은 분 계시죠? 이런 창고에 이런 용기 그릇에 담아서 내 부모를 담아서 창고에 임시로 방치하는 격밖에 안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 신중히 생각하시고 고려하셔서 하셔야지 될 거예요. 그렇게 시작해야 이게 변화가 되지. 이런 시설 구조에서도 돈벌이가 잘 되는 분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개혁이 더디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더디고 안 된 그런 부분이 10년, 20년 지나다 보면 우리 것으로 굳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문화는 완전히 왜곡되어진 채 후손들에게 계승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과 더불어 제가 간략하게 소개했지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